정부가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이라 밝히며 혁신기술 개발과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과학기술을 이끄는 리더로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지난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명실공히 세계에서 7번째 우주 강국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과학기술이 국력이자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단체 이름이 조금 낯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저희 기관은 1966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예. 현재 정부 예산은 한 350억 정도를 쓰고 있고 네. 전체 단체 수는 607개의 회원이 있습니다. 예. 회원들이 세계적인 학술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107개의 저널들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SCI라는 아주 훌륭한 저널들이 과총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유관기관의 정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과총의 활동도 지원합니다. 네네. 연례 학술 행사로서는 해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를 열고 있고요.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의 상을 한 분을 우리가 드리고 네. 젊은 과학자 대상의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을 수여합니다. 모든 과학기술자들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회와 연계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아하. 전 세계에서 3,000명 정도의 과학기술자가 오게 돼서 예.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회장님께서 우주건설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제우주탐사연구원장을 역임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요즘 이 누리호 발사 또 다누리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우주 건설 기술 이건 좀 발전을 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1kg에 120억 정도가 듭니다. 아, 운송 비용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리 싼 재료들도 달에 가면 금강 보석이 되죠. 아폴로 11호서부터 18호 때까지 380kg의 흙하고 돌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을 복제를 해보니까 지구의 화산 현무암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산 현무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에 뽕뽕 뚫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산 현무암으로 집을 짓는 대회를 나사의 센티니얼 챌린지라는 컴피티션에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76개 팀 중에서 대한민국이 1등을 했습니다. 1등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장을 했는데 건설기술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진공 챔버를 만들었습니다. 달과 화성의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플러스 150도, 마이너스 150도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직경이 6m, 길이가 4m 정도의 거기에서 달이나 화성에서 집을 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고 나사랑 협력을 해서 그 기술도 대한민국의 건설 기술은 최고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우주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이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형태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미국, 중국 등 많은 우주국들이 달 지상 탐사 및 우주기지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안에 이제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금년 4월 26일 나사와 우주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에 우리가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사의 전 직원의 연구 인력을 보면 1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한 10군데에 나눠져 있고 실질적으로는 한 10배 정도의 그 협력 회사 직원들도 나사의 이메일을 갖고 실제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000명이지만 실은 10만 명에서 15만 명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 규모로 하려면 적어도 2~3천 명은 우리가 항공청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주항공청에. 이 정도 모으려면 이제 항우연이나 천문연, 또 건설연구원, 키스트, 카이스트 이런 연구 인력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약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보려면
많은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주 얘기를 할 때는 이 위성 기술하고 로켓 기술만 얘기를 합니다. 주로 로켓은 그렇죠. 뭐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주 경제에서는 한 16%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16%요. 예, 그러니까 84%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우주 건설이라든가 또 우주 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우주청을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발사 전문가 아니면 위성 전문가만 가서는 우주항공청이 그 역할을 못할 거로 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관 연구원들의 연구 인프라들을 좀 모으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회장님께서는 이 강남 테헤란밸리를 부활시키겠다라고 밝히셨는데요. 여기 이 일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과학기술의 그 테헤란은 1990년도부터 2000년대에는 그 IC 산업 발전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네이버, 다음, 안철수 연구소, 넥슨 등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치솟는 임대료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판교 테크노밸리 쪽으로 갔고요. 그래서 공실이 좀 늘어났고 위기도 테헤란노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벤처기업이 현재도 6,000개 정도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벤처 캐피탈이 70% 정도가 테헤란노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벤처와 필요한 벤처 캐피탈이 같이 있고 저희 건물에도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왔고 서울시에서도 스타트업 기관을 저희 과천 건물에도 만들었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들은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또 한양대학교들이 자체적으로 벤처들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쪽에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큰 대학들은 다 포함을 시켜서 테헤란밸리를 우리가 부흥시킬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판교 지역과 홍릉 지역까지도 같이 하면 테헤란밸리가 실리콘밸리처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꿈꿔보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뭐 좀 생각하고 계신 모델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저희 벤치마킹 대상은 전미과학진흥협회가 되겠습니다. 이 협회는 1800년대 생겼는데요. 미국과 세계 과학계를 대표하고 아주 권위 있는 회원제로 운영이 됩니다. 특히 과학과 기술 분야 성과와 실적에 따라서 회원들이 선발되고요. 세계적인 학술지가 사이언스지라는 게 발행이 되는데 맨 처음엔 과청의 과학과 기술처럼 그냥 잡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학기술 저널이 됐는데 놀랍게도 저희 과청이 107개의 SCI 저널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약 25억 정도를 도와주고 있는데 만약 이것들을 합쳐놓으면 우리가 K-사이언스, K-엔지니어링 이런 가칭으로 쓰게 되면 가장 힘 있는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의 저널이 전 세계에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한국 그 학술지의 문제점 중에 한글 저널에 과학기술자들이 내지를 않는 겁니다. 제출을 안 하는 이유는 SCI라는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 기회가 되면 한글 저널들, 한국 잡지들도 과학기술 SCI 저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고 그것들이 전 세계 과학기술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테헤란밸리를 과학계 중심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질적으로는 사이언스 같은 유명한 저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우리 일단 선배 과학기술자들한테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 우리가 국민소득이 100불에서 이제 4만 불까지 가게 되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목적에 적합한 연구를 매진을 했고 국가 R&D 투자도 그 방향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그 미션을 정해놓고서 속전속결로 달려가는 그 추격형 모델이 아니라 이제는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선도형 프론티어 전략을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본질로 들어가서 원칙적 탐구 위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특히 우리 뭐 바이오의 분자의 양자까지 넘어가는 아하. 그런 세상은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계의 패러다임을 절실하게 바꿔야 되고 무한경쟁 체제에 맞춰서 과학기술계도 개편돼야 되고 그래서 실패해도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과충이 준비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7월 달에 열릴 행사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약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과학기술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는데 왜 한과대 같은 건 없냐. 근데 하여튼 적당한 이름이 없어서 일단 한과대로 저희가 예, 이름을 예. 정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지껏 모든 컨퍼런스나 심포지엄은 자기 연구의 논문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은 주제가 2030년도에 필요한 기술. 아하. 그래서 우주 기술과 미래 예. 기술에 대해서 앞으로의 기술, 앞으로 필요한 액션이 뭔지를 발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의 컨퍼런스가 될 거고 만약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미래 보고서를 만들 수 있어서 전 세계를 포함하는 미래 기술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좋은 내용이 되겠고요. 예.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과학 축제, 취업 네네. 박람회,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어허. 국민들한테도 열린 콘서트, 열린 축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고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이거 하나만은 좀 얻자. 가장 핵심적인 효과는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망사항이지만 2030 과학기술 선언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학기술자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그 생각과 아울러서 네네네. 거기에 국민들도 과학기술을 참여하고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들 또 시민들한테 그 기회를 주겠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해외 지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더 늘리겠지만 그 국제적인 네트워크 또 그리고 국내에 13개 지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를 잘 살리는 시작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임기 중에 꼭 달성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는 말씀드렸고요. 테란 벤처를 네네. 만들고 싶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저널을 만들고 싶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술의 전당도 있고 문학의 전당도 있고 그런데 과학기술의 전당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과학기술의 전당을 강남에다가 만들고 싶은 게 꿈이고요. 네네. 예. 마지막으로는 싱가포르처럼 대한민국이 도시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꿈이고요. 우리나라 전국에 250개 축제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축제가 성공한 게 이제 광주 비엔날레, 또 그다음에 부산의 영화제,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경포대에 커피 축제가 100만 명이 모입니다. 아하. 예. 그런데 그런 데를 다 우리가 시간이 5시간, 7시간 걸려서 간다는 게 약간 모순이다. 근데 만약 서울, 목포를 20분, 목포, 부산을 8분, 목포에서 대만 1시간, 대만에서 방콕까지 1시간. 그러면 우리가 부산 다니는 그 시간에 동남아시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고요. 그걸 하이퍼루프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전 세계 860개 팀이 이 하이퍼루프 컴피티션에 나가서 예. 뽑혔습니다. 세미파이널에서 아시아에서 7개 지역이 뽑혔는데 한국이 서울, 목포 부산 지역이 적당하다고 그래서 아하. 뽑힐 정도로 예. 지역적으로 또 계획적으로도 충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꿈들은 결국 초연결 사회가 구축이 되면 집이 어디 있든 직장이 어디 있든 네. 모든 것이 도시국가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계획대로 가면 경상도 없어지고 전라도 없어지고 그렇죠. 남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연결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제 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선배 시대의 과학기술 발전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다면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통해서 경제 안보 이런 것들을 기술 입국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우리가 띠고 네.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재의 ODA 사업은 수요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기술 교류가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 학술 단체와 각국의 그 선진국 개발을 포함해서 서로 연구한 결과를 기술 결과로서 국제 협력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받는 원주에서 주는 기술 교류로서 목표를 예. 좀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술 패권 시대에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일이 국가 경쟁력은 물론 뭐 국가 안보, 안전 뭐 이런 게 책임질 것이다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정부의 지원을 발판 삼아서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해서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을 이끄는 혁신 리더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